안녕하세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6월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러한 국가 유공자, 그리고 나라의 어떤 공적 공익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신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처 2020년도 업무 내용을 한번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업에 근무하는 행정사다 보니까 실제 국가유공자 해당이 되시는 6.25 참전용사가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각 업무 협조 부서들끼리, 즉 국가보훈처나 국방부라든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청구인들이 다 찾아가지고 보상에 대한 거,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내용, 상훈기록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각 기관과 기관들끼리 서로 업무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고, 각 공무원분들도 자기 현업에서 일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진정이라든가 업무 내용은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라는 유튜브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국가보훈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 국가보훈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설명을 잘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6.25 전쟁 등 오랜 기간이 지난 그런 어떤 참전 자료가 뚜렷하게 없을 때 신청인들이 뭘 제출하죠? 바로 인후보증인을 서서 인후보증서를 제출하는데, 그 인후보증서에 대한 진술 내용과 실제 참전 유공자에 대한 그 병상 일지 내용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국가보훈처가 연간 한 2만여 건의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가보훈처에 계신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만큼 좀 성심성의껏 업무를 좀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사에서 의결되는 어떤 기간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공상, 군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심사까지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판정받는 거는 신체 등급을 받고 난 이후에 2 내지 3개월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길게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린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국가보훈처가 2020년도에 주요 추진했던 성과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보훈보상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4.7% 상승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총 773억 원을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해줬고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년도까지 18만 5,682명의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립묘지 확충 및 국가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밖에도 독립유공자의 어떤 발굴, 포상 및 사적지 보존을 강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낯선 이국 땅에 묻히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 및 국립묘지 안장사업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한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주년이 됐고요. 4.19 혁명은 60주년, 5.18 민주화운동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많이 연로하십니다. 유공자들의 어떤 평균 연령을 알아봤는데요. 독립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94세, 6.25 참전용사들은 87세,
4.19 민주화 운동의 평균 연령은 78.8세입니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만큼 혜택에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국가가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정부 기념식, 기념 사업에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확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의 보훈 심사를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보훈은 일반 복지 어떤 자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요. 보상금에 대한 수당 대상자 간 형평성을 좀 제고해서 지급을 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보훈 대상자, 가족 등 소외받는 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 가족들의 어떤 고령화에 맞게 의료, 요양, 안장 서비스를 개선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권, 전북권, 수도권 관련해 가지고 요양병원을 증설하고, 안장도 제주 국립묘지가 2021년, 연천 현충원은 2025년, 기존 국립묘지 봉안당 화충은 대전 현충원이 21년 1월에, 이천 호국원은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도 개선하고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많이 강화하는 업무를 2020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이런 업무들도 좀 자세히 보시고, 국가 유공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가 선정되시기 위한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불편하신 사항 있으면 저 박유봉 행정사에게 문의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민원 업무로 진행을 하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